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경금의 매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경금일간은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강중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단단함의 최고봉에 속하죠. 마치 자연 속의 굳건한 바위나 모든 것을 베어버릴 수 있는 날카로운 도끼와 같다고 비유되기도 해요. 경금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강인하고 쉽게 꺾이지 않는 끈기를 지니고 있답니다. 아직 재련되지 않은 원석처럼 순수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금일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차갑고 냉철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신만의 원칙과 고집이 뚜렷해서 한번 결정한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답니다. 사주에서 계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가을, 즉 신유술월은 쇠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 즉 금왕절이라고 불린답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경금은 다른 계절의 경금보다 그 기운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수확의 계절에 가장 잘 익은 과일처럼 가을 경금은 단단하고 깊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이처럼 가을에 태어난 경금은 자신의 강한 기운을 더욱 빛내기 위해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해요. 바로 불과 물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점이에요. 불로 단련시켜 쓸모 있는 도구를 만들고 맑은 물로 씻어내어 빛나게 하는 이치와 같아요. 특히 술월 경금은 가을에 텁텁하고 건조한 흙 기운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물 기운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답니다. 내 사주에서 용신이 2개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사주에서 용신이 2개라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들을 불러와요. 특히 남자 사주에서 용신은 자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용신이 2개일 경우 외방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이는 젊은 시절 만났던 인연에게서 자식이 생기는 경우를 말해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재미있는 현상은 이중직업이에요. 용신이 2개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 분야의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다만 생각이 상반되는 두 용신 때문에 때로는 신중함을 넘어 우유부단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주에 필요로 하는 글자가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는 부르는 곳도 많고 먹을 복도 많아서 재물운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된답니다. 자신의 사주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글자가 있다면 그만큼 다양한 기회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경금은 본래 매우 강인하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강한 기운을 제대로 다스려주지 못하면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마치 잘 쓰면 유용한 도끼가 되지만 잘못 다루면 위험해질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제어해주는 기운이 없을 때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특히 쇠기운이 왕성한 가을의 경금은 불과 물이 더욱 필수적이에요. 불로 단련하여 쓸모있는 기물로 만들고 맑은 물로 씻어내어 그 기운을 온순하게 만들 때 비로소 맑고 빛나는 쇠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적절히 다스려진 경금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답니다. 경금에게 필요한 불의 종류는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따뜻한 봄에 태어난 경금은 태양처럼 밝은 병화를 필요로 하죠. 반면에 가을이나 겨울처럼 기운이 수렴하는 시기에 태어난 경금은 은은하게 달궈주는 정화를 더 선호한답니다. 이처럼 계절에 맞춰 필요한 불의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의 경우 경금은 맑고 깨끗한 임수를 가장 선호해요. 임수는 경금을 씻어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개수는 일반적으로 경금에게 좋지 않다고 봐요. 개수는 마치 녹슬게 하는 빗물과 같아서 경금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뜨거운 여름에는 경금이 녹아 없어지는 것보다는 녹이 좀 슬더라도 개수라도 쓰는 것이 낫다고 본답니다. 어린 봄 경금에게 물이 너무 많으면 여린 쇠가 기운을 내야 하니 어릴 때부터 고생이 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을 경금은 이미 완성된 쇠이므로 불과 물을 모두 잘 수용할 수 있답니다. 경금은 철광석으로 재련하기 위하여 정화와 담금질하기 위하여 임수를 모두 필요로 하는 사주입니다. 사주에서 정화와 임수가 모두 존재하지만 이 둘이 정임합으로 묶여 있어 정화와 임수 모두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두 용신이 서로 묶여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사주가 어정쩡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겨울에 태어난 경금은 매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 또한 차가운 글자들로 만 구성되어 있어 마치 냉골 집안과 같아 가정 유지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금의 양인인 유금이 년지에 존재하여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집니다. 배우자는 일지의 신금 안의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여 월주 임자가 배우자가 됩니다. 배우자인 임자는 임수의 양인인 자수를 깔고 있어 보통이 아닌 강력한 기운을 지닙니다. 양인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보이며 프로 정신이 매우 강합니다. 겨울에 발생하는 정임합은 일반적으로 음란지합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불 속에 뛰어들어 차가운 물을 온수로 만들어내는 것과 같으므로 남을 위한 강한 희생정신을 가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내 사주 속 용신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사주 명리학은 단순히 기륭을 점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이해하고 인생의 지혜와 통찰을 얻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경금 일간의 경우 불과 물 용신이 어디에 숨어 있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의 기운인 천간, 땅의 기운인 지지, 혹은 보이지 않는 지장간이나 공엽 글자, 어디에라도 단 한 글자만 있어도 된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사주에 불과 물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자신의 사주를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운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답니다. 사주는 나를 알아가는 흥미로운 길잡이가 되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